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제 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108페이지의 제5절 보증채무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의 서설 1번의 보증채무에 의의 양가로 1번에 보증채무란 타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할 채무를 말한다. 사마이럴TV 실적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보증채무는 타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할 채무를 말한다. 428조 1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함께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한계에 급부하면서 충분한 점에서 다수 당사자의 채무로서 교율될 수도 있고 그것이 보증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점에서 하나의 전형계약으로 교율될 수도 있다. 그런데 민법은 전자의 견지에 있다. 이와 같이 민법상 보증채무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이나 그 작용은 채권을 담보하는 데 있다. 즉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와 같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그 보증인의 모든 책임을 책임재산으로 되도록 하고 그 결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일종의 1109페이지 인적담보인 것이다. 인적담보로서 기능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에는 보증채무 외에 연대채무, 불가분채무도 있으나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 등과 달리 주채무와의 사이에 주정의 관계가 있는 점에서 담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따라서 그것은 가장 전형적인 인적담보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근래 일반적인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일반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금전채무의 보증을 한 경우에 관하여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령 기업의 대표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개의 특수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2번에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양가로 1번에 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따라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부종성, 수관성 때문에 연대채무에서처럼 완전하지 못하다. 양가로 2번에 주채무와 동일한 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한다. 만약 보증인이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무로 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을 하는 것으로 새긴다. 양가로 3번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 즉 부종성을 가진다. 보증채무 부종성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방가로 1번에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방가로 2번에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뒤 주채무가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는 경우에도 같다. 방가로 3번에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된다. 방가로 4번에 보증채무는 그 내용 또는 모습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보고할 수 없다. 방가로 5번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으로서 주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가로 4번의 수관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전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한다. 다만 1110페이지 당사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을 이전하기로 특약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만 이전하고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그에 비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만을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한편 채무 인수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변경될 때에는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관성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 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정성에 관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 로군의 보충성.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이행할 채무이다. 따라서 보충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자유롭게 청구를 할 수 있되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연대보증에 있어서는 보충성이 없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3번의 보증의 종류.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보증이라고 한다. 그러한 보증에는 보통의 보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모습의 것이 있다. 방금 1번의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는 것이다. 2번 공동보증. 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방금 3번의 금보증. 일정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차 발생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방금 4번의 부보증.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것이다. 방금 5번의 구상보증.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 가지게 되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증하는 것이다. 방금 6번의 배상보증.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이행을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만 보증하는 것이다. 1111페이지.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되기를 하나 이는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증의 범위가 보증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보증계약이 민법상 순수한 보증계약과 같게 된다거나 보증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에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이는 그 자체로 불효이고 이를 보증계약으로나마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